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지난주 말이자 또 11월 마지막 거래일을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 금요일 뉴욕 3대 지수 종가를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0.42% 오른 44,910.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가 0.56% 상승한 6,032.3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 둘 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예. 나스닥 지수도 0.83% 뛴 19,218.1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강세장에는 이제 미국 연말 쇼핑 대목이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이제 기업들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점이 주요했고요. 실제로 월마트하고 또 코스트코 그리고 아마존 같은 이 대형 소매 기업 주가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또 전통적으로는 이제 12월과 1월에 나타나는 상승장, 그러니까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분석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더 넓혀서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은 3대 지수가 모두 1%대 상승했고 이 11월 월간 상승률은 이제 다우가 7%대, S&P가 5%대, 그리고 나스닥이 6%대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모두 올랐는데요. 예. 조 바이든 현 미국 행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 규제가 예상보다 덜할 거라는 보도가 나온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주요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2.15% 올랐고 퀄컴이 1.36% 그리고 AMD가 0.69% 각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도 강세를 연출했는데 램 리서치가 3%대, KLA가 2%대,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1%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 반도체 종목들을 모아놓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2% 상승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네, 이 테슬라 주가가 정확하게 3.69% 상승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11월 한 달 동안에만 이제 무려 한 38%가량 뛰었고요. 예. 그러면서 테슬라 시가총액도 한 1조 1,0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546조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난주 주가 상승에는 그 대표적인 테슬라 옹호론자로 꼽히는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의 보고서가 큰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되는데 이 아이브스가 테슬라 주식의 그 목표가를 400달러로 제시하면서 이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끄는 그 새 행정부가 인공지능하고 또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이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앞으로 빠르면 1년 뒤에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400조 원가량 더 증가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테슬라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겠고요. 국내 증시 살펴보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1.95% 내린 2,455.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한 2,500선을 깨고 내린 거고요. 이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7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눌렀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주요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화학 같은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러니까 추가 관세 예고가 나온 상황이고요. 예. 또 반도체 보조금 삭감을 둘러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설상가상으로 우리 경제가 더 둔화할 거란 걱정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 지금 통계청 통계 발표를 확인해 보면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산업 생산, 소비 그리고 설비 투자가 5개월 만에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금리 인하 결정보다는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더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뉴진스 이슈 때에 대한 영향인지 하이브 주가는 크게 떨어졌군요. 네, 맞습니다. 이 어도어 모 회사인 하이브 주가가 그 전날보다 4.08% 떨어진 채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네. 이 개장 직후에는 무려 7%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걸그룹 뉴진스가 이제 소속사 어도어와 그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영향이 컸는데요. 이 방시혁 의장이 또 그 과거 상장 전에 그 사모펀드와의 계약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이걸 투자자들에게 공시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도 주가를 눌렀습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뭐 상장 과정에서 법령 위반은 없었다라고 공시했는데 뭐 투자자들이 주식을 외면했다라고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합병 이슈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주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군요. 네,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그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도 양사 주가가 서로 엇갈린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주가가 이제 전일 대비 1.96% 상승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 증권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한항공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거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반면에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2%대 하락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개장 직후엔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제 아시아나가 완전히 통합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통합 비용이나 노조와의 갈등 같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운영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떤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라고 분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3분 증시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